이건 권력욕에 대한 얘기인데 권력욕이 세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 명태균은 약간 뭐 어디 영화나 뭐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 이런 홍반장 같은 느낌 있죠. 부르면 바로 와. 우리 동네 홍반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뭐 예를 들면 새벽 3시인데 누가 내가 뭐 저기 윤 대통령이 내가 안철수 저거 좀 만나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너무 부진하다. 그러면 이미 집 앞에서 안철수 편지를 갖고 띵동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새벽에도 잠을 안 자고 엄청 부지런하고 지방할 거 없이 그러니까 행동력이 좋게 표현하면 행동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정치인들이 캠프 가보면 말하는 사람이 99명이에요. 잘 안 움직여. 앉아서 떠들어. 뭐 앉아서 고발이야. 그럼 일하는 사람 한 명이야. 사실은. 그런 일 많죠. 다 지시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막 혼수 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솔루션 안 내놓고 계속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의 고질병이거든요. 근데 이 명태균 씨 같은 분이 한두 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는 예를 들면 최재형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재형 의원이나 홍준표 당시 후보 지지선을 안 해주고 있어. 나는 안철수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이재명 저 후보랑 싸우겠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혼잣말하고 있으면 이미 그쪽에 갔다 왔어. 댓글에 명길동이네. 이정주 기자는 기자보다 예능 쪽이 더 어울리네. 아니, 저도 오늘 MC 장원 여기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글을 쓰는 기자입니다. 아니 글도 잘 쓰고 예능도 잘한다 이런 말씀이고 예능감 있는 기자 좋은 겁니다. 아니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예능감은.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보도라든가 관련된 취재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힘은 정보력에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김영선 전 의원 사실 5선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파를 다 겪어서 정치판의 장사미사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웬만한 그런 그 사탕 발림이나 구슬림으로는 넘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이 독특했던 부분은 김영선한테 정확한 정보만 가져다 준 겁니다. 지금 2024년 4.10 총선을 둘러싼 정보만 해도 보면은 이미 이 씨한테 얘기하는 것들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지역구 변동에 대한 언지를 줬다라는 취지로 그 대화 내용이 읽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13회에 걸쳐서 경선 대상지를 발표하는데 이게 발표 경남 창원 의창이 발표되기 전에 김해 관련된 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이런 것들을 김영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당 정보라는 거는 총선 정보, 공천 정보는 꽁꽁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보면은 컷오프 10% 들어가지고 명단을 공표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당시만 해도 기자들이 그거 취재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다 손 치더라도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인데 명태균 씨는 이미 김영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단하듯이 알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고위급과 소통을 하는구나. 얘를 김명선의 당락이라는 것을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찰나였는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녹취된 내용을 보면은 일부 전달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도 여론조사는 명 씨가 주요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는 매개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이터를 뭐 본인 주장은 자기는 이제 마케팅을 전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장성철 소장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처음에 사람이다.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다. 근데 본인은 텔레는 빼고 마케터 이렇게 마케팅이 전문이다. 텔레랑 관계가 많네요. 네, 여하튼 그냥 그램이 아니라 텔레그램. 근데 이분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판을 짜는 이런 방식의 역할을 선거 과정에서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명태균 씨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경남 MBC 보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그 명태균 씨 휴대전화,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는 이거를 명태균 캐비넷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안에 뭐가 더 큰 게 까진다.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 더 큰 게 터지기 때문에 명태균 씨 구속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경남 MBC 보도에 따르면 그 휴대전화를 당일 돌려줘요.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도 안 하고
휴대전화를 당일 그 자리에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검사는 원래 그냥 돌려주는 게 상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검사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그 포렌식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하기가 어렵다. 입회를 해야겠죠. 예, 당사자가. 그리고 네. 당사자 입회는 당연히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노트북과 휴대폰이 달라서 노트북은 현장에서 이미징을 뜰 수가 있대요. 근데 휴대폰은 반드시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렌식 기계. 근데 이 포렌식 기계가 현장으로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하고 이렇지가 않대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기계 자체가 중간에 좀 고장이 막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나고 이래서 반드시 이제 사무실로 휴대폰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려준다는 것은 아까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깡통폰, 아무것도 없는 깡통폰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구속도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힘이 있으신 분인지 그냥 이런 취재를 해보면 뭐냐면 이걸 이제 저수지로 비교하면 네. 이 저수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어. 일단은 이게 몇 미터짜리 저수지인지를 알아야 작업이 견적이 안 나오네. 네. 이게 심해 내수 온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바다인지 저수인지 호수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정치부 한 10년 했으니까 요런 경우에 이런 뭐 명태균 씨 아까 그 마케팅 하신 분,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브로커 내지는 이렇게 이제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끝단에 몰리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치.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닦아놓고 국회의원도 나중에 구속되면 보호해줄 사람 없습니다. 단 예의가 하나 있지. 검찰 출신. 예. 검찰 출신 국회의원만 몇 명 그것도 몇 명만 살아남는 거지. 야당 되면 바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생존 본능이 기본적으로 정보의 블록체인. 예. 이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부터 블록체인을 해놨어. 예. 이 신기술을 이미 70년대부터 하신 분이야. 전 예. 마늘밭에 묻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늘밭에. 예, 클라우드 아닌 마늘밭에 클라우드. 클라우드 예. 아닌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 예. 진짜 구름이 껴서 비가 내리면 큰일 나요. 예. 그 클라우드는 날아가거든. 마늘밭에 묻었는데 그쵸. 진짜 물리적으로 핸드폰이 날아가 버리면 그래서 정보를 여러 군데 스프레드를 해놔요. 예, 그게 기본 1번이고 예. 제가 예전에 출연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 일을 했던 분이 형님 괜찮으시고 나중에 하니까 안 괜찮아. 나랑 대한민국 같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 죽으면 대한민국 같이 주고. 기본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언론사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흘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그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 제가 뭔지 보지 못해가지고 속단은 못 드리겠지만은 휴대전화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나온 내용만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뉴스토마토의 여러 가지 탐자의 증언을 비춰보더라도 포렌식을 해가지고 굳이 정보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나눠뒀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범죄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런 그 증언이라든가 기사 내용을 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그 중에서 깡통폰만 돌려준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제가 정보의 원천 문제를 계속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오늘 보도 중에 제가 놀랬던 부분이 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순방을 가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해외 행사를 가게 되면 일정 같은 경우 비공개에 붙입니다. 그렇죠. 그죠. 일반인들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모르죠. 모르다가 직전에 아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물론 큰 일정 같이 예견된 것들은 있지만 대다수의 일정들은 그렇죠. 극비에 붙이다가 이제 가기 전에 말을 해주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고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심장 과정에서 그 앙코르와트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 일정을 바꾸는데 본인이 기여했다는 식으로 바깥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김건희 여사도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그냥 자동적으로 습득할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고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뭔가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그 삼자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은 심지어 순방길에 오르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뭔가 암시하는 듯한 다른 또 장외에서의 그런 운동적인 행태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홀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상황들 자체가 어떻게 기인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명태균의 정보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에게 정보를 공급한 사람들 예. 명태균에게 정보를 지득처를 예.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든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밝히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이 취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본인 주장에 따르면
보통 그 권력이, 그러니까 막후의 권력이 상당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최순실 씨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상당한 권세를 누렸지만 언론 보도가 시작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경우인데 명태균 씨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보통 이쯤 기사 나오면 전화 안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막 연락해 기자들한테. 예. 예. 아직도 페이스북도 하시고. 페이스북 지금도 했잖아요. 오늘 방금 아침까지. 전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뒷배가 상당하다. 예, 뒷배가 상당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못하고 검찰 출입 오래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분이 당당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검찰을 출입해보고 검찰을 조금 아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명태균 씨 같은 태도는 딱 검찰이 물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물기 좋은 캐릭터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호가호위 했다라는 거를 페이스북에 SNS에 올린 글들 통해 보여주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자기와의 만남을 부정했더니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리고 그 홍매화를 신문에 삽질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태의 근간을 알으라고 이제 이준석이라든가 천하람이 관여한 내용을 보낸다거나 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뭔가 주요 정치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발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착각은 그 그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그늘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더 물어뜯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는 계속 건건이 다 이게 새로운 범죄 사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보낸 거는 김영선과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대가로 이렇게 일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론의 의혹 제기라는 것이 점점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라는 것도 수사기관이 최초에 아무리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언론에 나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명태균 씨의 태도는 지금까지 당당해 보이지만 굉장히 매를 버는 행태로 보인다. 제가 보기엔 근데 쫄진 않았어. 내가 제가 보기에는. 코칭을 해준다면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SNS 끊어라. 네.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있던 네. 것도 지워라.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명태균 씨 번호 알려드릴까요? 특이하죠.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접촉을 계속 해보고 오늘 아침에 한번 전화하고 왔는데 네, 통화 됐어요?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죠. 안 받아요? 그 BGM만 BGM만 계속 한 들려? 3분 듣고 왔는데 이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옛날 영화 보면 그 최민식 씨가 나온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네네네. 네, 저는 이번 사건 보고 그게 이제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보시면 그 영화에서 최종 승자가 누구냐? 네. 끝단에 가면 검찰은 원래 검찰을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민식은 살아납니다. 거기서 같이 일했던 다른 조폭들 뭐 형배 이런 사람들 네. 다 날아가고 최민식 살아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게 그때 마지막에 그 조폭과의 전쟁한다고 막 경찰들이 막 쳐들어올 때 최민식이 자기 알던 뭐 장관, 네. 차관 막 전화를 돌리죠. 그렇죠. 집에서. 네. 네, 옛날에 그 유선전화 네, 맞아요. 돌리다가 막 와이프랑 싸우고 막 하는데 옆에 누가 모르니까 수첩을 흔들면서 니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뭔지 아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장면이 상징하는 게 네. 이 소위 말해서 정보의 중요성, 네. 정보의 파괴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이 정보, 그게 지금 명태균 씨의 얘기는 네. 자기가 기록해 있는 거, 자기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록. 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다못해 메모장만 같아도 네. 물론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측면이 있죠. 뭐 일기 쓰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불완전한데 요새는 IT 기기가 녹음이잖아요, 녹음, 네. 녹취. 그냥 이게 빼박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서 네. 명태균 씨는 사실은 이제 그걸 믿고 나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잡아봐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우리 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 이분한테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검찰의 그 생리와 본능을 조금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쯤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맞아요. 네, 검찰도 지금 어느 정도는 작두를 타는 기간에 들어왔거든요. 네. 작두 타는 기간에 들어왔다. 아니 그리고 그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면은 네. 이건 그 알파벳 DC의 증언인데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에 명태균 씨가 네. 탔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물론 이 명태균 씨에게 허풍일 수도 있고 실제인지 여부는 전원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식 일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공식 일정. 김건희 여사의 일정, 대통령의 맞아요. 일정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부속실에 있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정말로 김건희 여사의 부부와 간접인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지위, 네. 고밀도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나 네. 아니면 대통령실 안에 프락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너무 기자의 시각에서 예. 전 다른 예. 거예요. 직접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네, 봉화마을 언제 가실 거예요? 아니 제안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 그래서 봉화마을 한번 가셔야 되는데 네. 예? 여사님 일정을 만드시라. 네. 그럼 제가 그 여사가 한번 그럼 같이 어떻게- 가겠. 어떻게 그럼 가야 어떻게 가면 될까요? 상해했을 수도 있을 친구 것 한 같아. 명 데려오세요. 쓸수요. 센터는 괜찮나요? 에이, 여름인데 뭐 센터. MC 센다. 정진이 뭐 아니 그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저는 지금 센다는 괜찮은 거. 예, 센터 괜찮습니다. 사진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아래까지 찍히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죠. 야,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도의 대선 기간에서 이미 대선 기간에서 단일화를 이룬 사람이라면 아, 내가 보기엔 네. 이정주 기자는 CBS에 진짜 탑10 탑원 기자가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기다. 저도 그걸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 김낭영 씨. 그 유명해요. 예, 부산에서 예. 부산에 이제 준 재벌가 아무튼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부산에서 합류한 바람에 그 교수님? 예, 예. 제가 들었던 예, 취재는 예. 부산에서 합류하는 바람에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샌들을 신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제가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같이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여사님은 서울에서 오시고 김낭현 그 친구분은 부산에서 합류하신 거야. 예, 아무튼 신발이 없어. 예, 아니 왜냐면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다른 약간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살이 급격하게 찌셨대요. 신발이 안 맞아. 아, 전 들은 거 그대로 나 말씀드린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예, 그래서 집에 있는 샌들을 신고 왔다. 이렇게 당시에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 명태균 씨의 말이 맞다면 네. 저는 이제 그 앞단에 그 명태균 씨 말대로 내가 이렇게 단일화를 주도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이었고 이 정권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 맞다면 네. 직접 소통하죠. 그렇죠. 네, 그게 거짓말이 하면 간접 소통이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검찰인데 그 검찰 쪽에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검사들한테 쭉 네.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뇌부들은 이거 막으려고 할 거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친윤 검사들은 당연히 이게 커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대체로 아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선에 있는 수사 검사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나는 계속 수사해야 되는 그렇죠. 사람인데 네. 그럼 이거 똑바로 수사해서 업적을 남기는 편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돼라고 생각하면 젊은 검사들 거침없이 수사할 수도 네.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런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감한 수사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바라는데 또 검찰의 생리가 워낙 상명하복이 세고 하니까 제대로 수사가 될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건도 일찌감치 압수수색을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죠. 선관위에서 고발됐을 때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네. 해야 되는데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또 뉴스토마토 보도가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압수수색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결국은 예전에 그 조국 사태도 보면 계속 언론에 떠밀려요. 이제 수사 자체가 현재 있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지만 지금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후보 뭐 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은 안 되는데 이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가 있고 근데 지금도 이 시기에 좀 앞당겨진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높았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이 시기에 좀 앞당겨져서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검찰 내부에서도 현재 보세요. 디올백이나 갑자기 수사심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벗어나잖아요. 디올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게 다 어느 정도 그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결이 묘하죠 지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금품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앞선 보도를 통해서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게 거의 사실은 정황이라고 하지만 그 회계 책임자 공개한 내용이 맞다면은 전달이 된 게 맞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럼, 세비 절반. 그 결국은 그게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 그 6월에 재보선이 있은 다음에 그 세비를 일부 떼서 줬다는 회계 책임자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 관계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명백하게 두 사람의 대가 관계라는 거는 앞선 공천에
때문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범죄 구성 요건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2022년 재보선에 공천에 대가한 게 있다고 보고 네. 2024년 공천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라는 출발한 거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회계 책임자의 증언이란 굉장히 신빙성 높은 이 자장 내에서 김영선의 보좌관이기도 했고 명태유가 10년 지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기 때문에 이걸 탄핵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변명이라는 것도 또 결이 또 안 맞아요. 네. 한 사람은 6천만 원 빌려줬다고 하는데 네. 한 사람은 또 다른 금액, 또 회계 책임자와 관련된 다른 금액을 네. 얘기하잖아요. 이런 맞지 않는데 그 사이에는 회계 책임자가 확실한 진실에 가까운 증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열차는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다만 궁금한 것은 그 배우를 밝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제가 봤을 때 명태균이나 김영선이 사업 처리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만 곧 구속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법 처리는 간다. 결국은 구속 수사 여부가 또 이제 사법 처리에 가늠대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입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전제로 한 내용들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만 그 배우를 밝히는 부분에 그런 열차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사후 수사를 봐야 된다. 네. 다만 그 달리게 하는 동인에는 언론이라든가 국감이라든가 다양한 동인이 있을 텐데 언론과 국감이 쉼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력으로 밀어줄 거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번 국감에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저 회계 책임자 알파벳 이 씨가 어느 네. 정도 볼륨으로 양심 고백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이 씨를 통해서 진실을 상당히 많이 끌어내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네. 어떤 역량, 그렇죠.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제보자를 불러놓고 엉뚱한 질문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이게 참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똑바로 묻고 정확한 답변을 끌어내면서 전국을 반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제보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심하고 왔는데 묻는 게 좀 허투루면 말 제대로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